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고려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8쪽 펴주시고요. 자, 고려 귀족들이 청자베개를 베고 잠들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고려는 이 귀족들이 그 문화를 이제 주도를 했었던 게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귀족이 주도는 했지만 실제 만든 이런 도공들이 이제 많이 만들었었겠죠. 자, 봅시다. 자, 귀족이 문화를 주도했는데요. 여기 청자, 상간문이 운항 매병이랑 그 다음에 이제 덩굴무늬 기와 이런 게 이제 청자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성의 사신도 감탄 이제 고려 청자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자,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고려시대 문화는요, 통치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당시 이제 지배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초기에 그 호족들은 지방적인 특징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 자, 불교논문 아파트에서 보시면은, 어디였지? 여기 있네. 예. 자, 고려의 부처들이 굉장히 좀 못생기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 통일신라의 불상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조화미, 균형미 이런 게 되게 떨어져요. 되게 투박하고 거칠고 크고 그래요. 큰 바위 얼굴 엄청 크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적 특성이 다 나타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호족들 같은 경우는 지방 유력 세력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 호족들의 이제 특징들 그리고 그런 개성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고 자신감 넘치고 개성 있게 이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거 18.2m 거의 아파트 한 7, 8층 높이 정도가 되는 건데 그만큼 굉장히 큰 거고요. 그다음에 안동 이천동 이제 마이열의 입상 같은 경우에 마이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돌에다가 이걸 새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문벌 귀족기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좀 뭔가 세련되고 우아합니다. 귀족이잖아요. 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감청자나 낮은칠기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자, 여기, 이런 것들. 뭐, 좀 귀족적이죠. 귀족적이죠.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품이에요, 명품. 그때 당시로는 이제 귀족들만 이걸 향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향유를 하게 되는데, 봅시다. 귀족문화 대표적인 게 상감청자, 상감기법을 한 뭐 고려청자 혹은 뭐 상감청자 뭐 여러 형태로 불리게 되는데 상감기법이 무슨 뜻이냐면 그릇 표면에다가 문양이나 이제 그림을 새기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다른 색 흙을 메워서 색 모양 이런 걸 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전 칠기랑 금속 공예에 사용되던 이제 주로 기법이었었고요. 근데 이걸 이제 고려 도공들이 이제 청자에다가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향로랑 전병도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은입사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청동, 철, 구리 같은 딱딱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같은 것들. 그런 금속 그릇에다가 은칠로 해가지고 이제 세공을 해 넣는 방법이 은입사 기법이 있었고요. 나전 칠기는 나전과 칠기의 합성인데 나전이 이제 얇게 깐 이제 얇게 이제 갈아서 하는 그 조개 껍데기고 거기다가 이제 칠기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그릇에다가 거기다 옷이라고 해서 그런 걸 이제 입힌 거예요. 그 자개를 이제 붙여가지고 무늬를 만들어내는 이제 나전 칠기도 이제 유명했다.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인쇄술은 요 부분을 봐주세요. 자 팔만대장경 이제 경판이라고 해서 여기 이게 판때기입니다. 판때기. 그 나무에다가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한 겁니다. 대단하죠. 팔만대장경 이제 몽골 침입 때 그때 부처의 힘으로 좀 막아보고자 만들었던 건데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지금 등재돼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직지. 그래서 이거 고려말 승려 경환이 하는 건데 이거는 목판 인쇄술이 아니라 금속 활자 인쇄술입니다. 자, 이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되어 있는 게 금속 활자. 자, 보자. 자, 목판 인쇄술은 통으로 그 책 한 권을 그냥 이렇게 같이 이제 판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 제작비가 들죠. 그래서 한 가지의 책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목판 인쇄술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게 적합하지만 근데 좀 많은 책을 좀 소량으로 인쇄하는 거라면은 이제 금속 활자가 더 유리했겠죠. 왜냐면 글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새겨놔서 그걸 이제 판에다가 넣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인데, 자, 먼저 목판 인쇄술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초주태장경, 거란의 침입에 맞서가지고 불심을 들여가지고 이걸 막아보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타도 없어졌죠. 언제? 몽골 침략 때.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략 때 이제 강화도에서 이게 만들어지게 됐고, 현재는 이제 합천 해인사에서 이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기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문장도 정확하고요. 그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 굉장히 정확하고요. 글자 모양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존 상태 어마어마하게 깨끗합니다. 전 여기 들어가 봤습니다. 진짜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게 답사 갔을 때
정말 우연히 딱 그 시간대에 어떻게 이제 예, 보여주실 수 있는 시간대라고 하셔서 정말 우연히 이제 봤는데 정말 영광이었어요. 찬란합니다. 자랑스러운 그 가슴에서 막 뭉클뭉클한 게 늘어온대요. 다가온대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그다음에 대장경은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속활자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 한 글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탁탁탁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책을 하나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그리고 이제 비용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 최초의 책이에요. 금속활자를 이용한 이제 최초의 책인데, 근데 없어요 지금은. 몽골과의 전쟁 중에 지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간행이 됐는데 현재는 전해지진 않고요. 그다음에 1377년에 이제 간행된 직지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에요. 가장 최고 고자가 이제 오래될 고자죠. 오래된 금속활자본인데 현재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직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어디 있냐면 프랑스 파리 독립도서관에 있게 됐죠. 이렇게 키워드들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정고금예분, 직지, 세계기록유산, 거란, 초조대장경, 몽골 팔만대장경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자 넘어가서 역사사의 편찬 파트인데 자 김부식, 상공유사, 당군, 제왕후기, 당군 일단 동그라미 이렇게 탁탁탁탁 먼저 쳐놓으시고 자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삼국사기는 이제 김부식이 썼어요. 고려 인종 때 유학자이자 역사가이자 뭐 정치가 되게 뭐 다재다능했죠. 당시 그 묘청의 서경촌동을 진압하는데 이제 공을 세운 이제 김부식이 왕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고려 중기 때 이제 문벌귀족이 이제 한창 흥하다 이제 얘도 금문을 지어잖아. 김부식, 경주 김씨. 현존한 최고의 사설을 쓰게 되고요. 유교사관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신의 도리, 뭐 아니면은 저희 유학에 기초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 뭐 군신 관계, 뭐 이런 거.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의도를 저 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었고요. 일종의 명령을 했는데 고려 백제 신라 이 삼국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삼국사 주로 이제 왕의 업적 중심으로 이제 써져 있고요. 삼국 유사 같은 경우에는 일련 스님이 쓰신 겁니다. 스님. 예, 고려 후기 때 북방의 이민족들과 한창 전쟁을 벌였던 그 시기. 그때 이제 고려 후기 때 써졌던 건데 일련 스님이라니까요. 스님이니까 불교 사관이겠죠. 불교 사관이고 그리고 이거 누가 시켜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고려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진짜 자부심 뿜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나라가 아닌데라고 하면서 좀 자부심을 드높이고자 이런 개인께서 직접 편찬을 하신 겁니다. 충렬왕 때 이제 이런이 서술을 했던 거고요. 요때 보면 이게 이 책의 얘기가 보면 단군을 이제 시조를 설정을 했다는 점. 그래서 단군 신화 그 시대 때부터 고려 시대 때까지 그 당시 이제 이어졌던 문화, 전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 차이가 좀 있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왕의 이야기를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였고 왕이 명령을 했고 근데 이거는 단군 신화가 여기 나타나고 민족의 자주성 같은 것들을 좀 부각시키고자 썼던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왕운기 있죠. 제왕운기. 이승우의 제왕인데 요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당군을 국조 나라 이제 큰 조상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발해사가 이제 또 적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동명왕평 이규보라고 해서 고구려사의 운동명왕 기억하시죠? 고구려 공국시조 동명왕에 대한 칭송 서사시가 여기 나타납니다. 자, 요거를 그럼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역사를 정리해보자. 자, 김부식한테 명령 내려가지고 글을 이렇게 썼다. 삼국 유사는 요거는 이런 전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1, 2, 3번에 대한 답을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자, 삼국사기에 주로 실렸던 내용은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의 주요 활동이고요. 삼국의 제도, 전쟁, 외교, 인물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중심, 귀족 중심으로 이제 서술이 되었던 거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삼국 유사에서 신화와 전설에 대한 어떤 견해를 보이는가라고 했는데 야, 삼국의 시조들은 모두 신기한 일로 태어났는데 그거 어찌 괴할 것이 있는가? 그거 뭐 괴할 거 아니야. 당연하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되게 대단한 애야. 그러니까 지금 고통받지 마. 너 고통받는 거 이해해. 위로해. 라고 하면서 그 당시 백성 사이에서 전해주는 그 풍속, 전설, 신화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은 게 이련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역사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요건 별표 쳐도 돼요. 3번에 별표 쳐주시고 일단 공통점은 고려시대에 썼죠. 고려시대에 중기에 썼냐 후기에 썼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공통점은
둘 다 고려 시대 때 역사서다. 차이점은 시기의 차이. 여기는 고려 인종 때, 중기 때 썼고요. 한국유사는 후기 때, 이제 충렬왕 때 썼습니다. 관점은 여기는 유교사관, 유교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봤고, 그다음에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불교사관을 가졌었고요. 삼국사의 목적은 실추된 왕권 회복, 막 이자겸의 남, 막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러면서 왕권을 좀 회복하자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왕이 명령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긍지를 회복하고자 그 글을 썼고, 삼국사기는 왕의 활동 위주고, 이는 시중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신화 전설, 불교에 대한 얘기들. 소설 주체는 이제 왕의 명령으로 김부식이 쓰게 됐고요. 이른의 개인 의지로 삼국유사를 쓰게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분야별로, 여기는 나열식으로. 그다음 삼국유사, 삼국의 역사,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만 있는데 삼국유사는 고조선부터 뭐 고려까지 얘기가 다 달려 있다. 잠깐 멈추해가지고 좀 메모 좀 해주세요. 3번까지 메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다. 그 다음에 자, 고려인들 불교에서를 꽃피우다라고 했는데 이제 종교 얘기를 합니다. 종교. 종교인데 종교는 크게 불교, 유교, 도교, 풍수지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는 사실 왕실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거의 다 이제 불교를 믿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울 때부터 국가가 종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불교 행사를 그래서 태조가 훈유 10주에서 이제 팔관이랑 연동회 같은 것도 이제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거란한테 침입받던 초조대장경 같은 거 간행하면서 불심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광종 때는 이제 과거 제도 중에 이제 승과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급제한 사람들을 왕의 스승, 왕사, 그다음 국가의 스승, 국사로 이렇게 모시기도 했다라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 화를 없애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를 믿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하는 그 문화 있잖아요. 장례 문화. 화장해서 이제 태워가지고 하는 문화도 있고, 그 제사 때도 불교식으로 좀 치러지는 게 좀 많아요. 지금도 좀 그런 영향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 모든 계층을 지금 아우를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밑에 나온 이제 유교, 도교, 풍수지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 그 다 아우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게 완전 메인이 아니라 그래도 아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유교, 도교, 풍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배타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각 종교의 그냥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사실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유교에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이제 따르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불교 통합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음, 무신정변 시기예요. 무신정변 시기에 고려 사회가 굉장히 좀 혼란을 겪었잖아요. 무신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했고 그래도 농민의 난이 있었고 노비들의 난도 있었고 그러면서 혼란을 굉장히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 사찰 중심으로 불교 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있게 되는데 불교의 폐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왜냐면 그 저기 권문세족이랑 막 결탁해가지고 막 고리대를 하는 그런 절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불교에서 저기 불교가 교종이랑 선종으로 나눠져가지고 막 갈등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짜잔 하고 이제 등장한 사람이 해동천태종을 창시한 대각국사 의천 이런 사람인데 자, 이게 참고로 이제 이건 중기 때 얘기고 아까 후기 때 얘기인데 자, 의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불교 교단을 좀 통일하고자 천태종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 교광겸투라고 키워드는 이거예요. 교광겸투인데 교리체계와 과는 이제 실천수행법이 이제 지관을 의미하는 건데 교리체계도 그리고 이제 실천수행도 겸해가지고 수양해야 된다. 우리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 교자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교종 중심이에요. 교리를 중시하는 이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운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계종은 누구냐면 여기 이 사람이 이천이고 조계종 진울이 어디 있냐? 혹시 어디 있지? 진울은 이건 따로 이제 그림은 없네요. 여기 진울 여기 동그라미.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제 무신집권기 때 워낙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자, 보고조국사 진울이 이제 정해상수 도노점수를 주장을 하면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합니다. 선종이 뭔가 좀 도를 못 닦는 거를 좀 우선시했다면 교종은 교리를 우선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두 가지 가르침이 뭐냐면 정해상수가 무슨 뜻이냐면 정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선정할 때 그 정자라 그래가지고요. 여기가 그막 깨달음을 얻으려고 막 돛 닦는 거. 해는 지혜할 때 해. 그래서 요거는 쌍수 둘이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도노가 무슨 뜻이냐면 문득 깨닫는다는 뜻인데, 그 문득 깨닫더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보통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요 표현이 나와요. 진울의 정액산수, 도노점수, 그 다음에 대학구사이천의 교광염수, 요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교 같은 경우에는 정기에는 통치인념화 돼가지고 광종 이제 과거제도 만들고, 그리고 성종 때는 최성로 25, 28조를 받아들여가지고 전국을 저기 뭐 이성 육부제도, 그리고 이제 전국을 12목으로 나눠가지고 지방간을 파견한 거, 그리고 국자감을 설치했던 것까지, 그래서 국립대학을 만들었던 것까지 유교적 통치인념을 통치인념화하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자, 후기에는 성리학이 이제 저희 원나라로부터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원간학부터 수용을 하게 되는데, 성리학이라고 해 우주의 인간의 심성이라든가 뭐 우주 원리, 철학적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를 신진사대부가 이제 들여오게 되면서 사회개혁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리학자로서 이제 관직에 진출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고려 초기 이제 향리 출신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자, 경제력을 토대로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서 이들이 하나의 또 다른 신흥 세력들로 이제 뭉치게 됐던 겁니다. 다음 도교는 주로 이제 왕실에서 이제 국가의 안녕이나 왕실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 풍수지리설은 아시죠? 묘청의 서경치 운동. 예, 당시 막 기자겸의 난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가 다 새했어. 개경을 버리고 이제 서경으로 가자, 평양으로 가자, 왕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했던 거. 실패했고요. 근데 북진 정책을 합리화하게 되는데, 이후에 그 중기 이후에는 그 남경길지설이 또 떠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양이 명당이다라고 하면서, 한양이 지금의 남경이거든요. 남경이 지금의 한양이거든요. 서울. 그래서 조선이 사실 함량으로 천도한데 그 합리화를 하는 그런 좀 근거 중에 하나로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교과서를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고려인. 자, 여기 아까 메모타 됐죠 여기. 특징들을 한번 이렇게 쭉쭉 읽어보고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그다음에 보시다. 여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서는 뭐죠? 삼국, 사기. 그다음에 비색, 독특한 무늬가 진 고려시대의 귀족문화, 공예품, 고려청자적 청자. 그다음에 왕실과 검문세족의 후원을 받아 고려 후기에는 이제 불화라고요. 불화라고 해가지고 불교 그림, 되게 이런 거 많이 그렸고요. 고려불교가 세속화되자 아까 성리학을 도입한 지식인들, 그러니까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뒤쪽에 보겠습니다. 이제 한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이제 가에 들어갈 걸 골라라라고 했는데 가가 어디니 가? 가가 여기 있다. 귀주대첩. 누구? 귀주대첩. 강감찬. 위주들을 참고해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을 정리해보자. 자, 1번, 2번 정리해봅시다. 강감찬 아까 있었고, 자, 왕건이 918년에 이제 고려 건국하고 수도를 개성으로 옮겼고 919년에, 그리고 이제 발해가 멸망한 뒤에 그 유민들을 다 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라 경당이 항복을 했고, 그래서 신라 땅 먹고 꿀꺽하고 후백제 견훤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후백제까지 멸망시키게 되면서 한국이 통일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3번 봅시다. 여기 고려 지배 세력의 변천 여기 별표 쳐주세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 계속하죠. 자, 나다에 들어갈 세력인데, 자, 나는 뭐 문벌기족, 과거와 금서. 다는 원간석기 친원 세력, 권문 대족. 그죠? 자, 4번. 자, 지도시된 지도와 도표를 참조해라. 주요 세력의 변화한 배경과 계기. 이거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 3번과 4번 잠깐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쓰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잠깐 멈추시고 쓰세요. 이거는 멈추시고 쓰시고. 자, 문제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기출 문제들인데, 뭐야 이거? 다큐멘터리 기사 기획안인데, 자, 땡땡 왕조 뭔지 모르겠어. 근데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상감청자 나왔네. 직치심체요정에 고려네 고려. 고려인데 고려 왕조의 문화유산 뭐 세 번째 특징. 이 중에 고려 고르면 되죠. 고려 하나밖에 없네. 팔만대장경. 그죠? 팔만대장경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려는 염원을 담은 거 기억하시죠? 자, 농사직설 혹시 기억하려나? 이거 조선 세종 때인데 아직 안 배웠습니다. 조선은. 무령왕릉 국국 남조와 교류를 보여줬다. 백제 무령왕. 석굴암 통일신라 시대 때 대성이가 만든 거. 그 다음에 인왕제색도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진경산수화. 진짜 경치산수화. 그죠? 그 다음 자, 이달의 역사인물 가인물. 힌트가 권의 정해 정해쌍수 동그라미 정해쌍수.
통일상수 아까 누구였죠? 진울인데 진울은 도노 점수를 주장했죠. 정답 2번인데 대종교를 창시한 건 나철 오기오 단군 신앙 바탕으로 한 건데 나중에 저기 일정년기 때 얘기고요. 그다음에 진울은 도노 점수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임을 단번에 깨닫는다. 도노. 근데 그 외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점차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아니면 뭐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한 번에 깨달음이 온다. 뭐 이런 뜻. 정답 2번이고요. 3번 동의보감. 이건 허준이죠. 허준. 조선 광해군 때. 예송 논쟁은 이제 조선 현종 때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 말 이제 전민변정동업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건 그죠? 이거는 공민왕 때 권문 대적이 불법으로 차지한 전과 민을 토지와 노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수능 문제 5번 봅시다. 자, 그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다 그렇게 나와요. 자, 교관겸소 결정적 힌트가 나오죠. 교가 먼저 나왔죠. 교리를 먼저 중시하면서 깨달음을 찾아라고 했던 거니까 이거는 의찬, 대역사 의찬이고 교관점소를 주장하면서 자,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통합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등등등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인데 찾아보자. 교종. 저기 교종이란다. 의천. 자, 세소고기 지은 거는 신라 화랑도 동광목사고 불국사를 창건한 건 김대성, 삼국유사 저술한 건 일현, 해동천 태종계사 맞죠? 이거 의천. 사경천도 운동은 묘청, 사경천도 운동. 마지막 문제. 자, 고려시대에 나온 저술 중 민족의 자주의식 반영된 거 삼국유사, 동명왕편.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가 힘들 때 지금 만들어졌던 것들이잖아요. 정답은 아까 제왕홍기. 그죠? 요거 두 개는 다 이제 조선 때예요. 조선 후기 때인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이제 강점기 때 얘기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 뭐 더 볼 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제왕홍기는 당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봤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자주의식을 잘 나타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때 역사서인가 뭐 이런 걸 주로 물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잖아요. 수능 문제. 그죠? 자, 끝. 이 정도로 해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고려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선 시대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